문화를 탐하고 탐나 제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문학의 눈으로 생각해보는 시간. 탐나는 문학 욕심꾼 오승지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질문과 해석이라는 두 날개를 퍼덕이고 싶은 문학 욕심꾼 오승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날개를 퍼덕이고 싶다 하실 때 이렇게 한번 날개짓 해주셔야죠. 보이는 라디오였군요. 보는 라디오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 또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요 정도 네, 바디랭귀지는 해야죠. 해주셔야죠. 네. 보는 분들도 많으신가 봐요.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 이렇게 또 반갑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또 자꾸 얘기해야 또 많은 분들이 보러 더 오실 것도 같아요. 궁금하게. 네, 유발하겠습니다. 오늘 화이트 셔츠가 아주 시원해 보이네요. 네. 날씨가 기온차가 좀 크고 낮에는 좀 덥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감기 걸리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 조심하셔야겠어요. 네. 네, 지금 오실 때 날씨는 어땠었어요? 처음에는 네. 약간 빗방울이 약간 좀 이슬비처럼 떨어지다가, 내리다가 네, 지금 됐어요? 내리다가 네. 조금 좋아졌는데 오늘 우리 첫째가 네. 좋아하는 날씨예요. 이런 날씨. 네. 예, 약간 수묵화에 이렇게 그렇죠. 무기 있는 약간 저기압이 있는 이 날씨 예, 뭔가 그 영화 지슬에 나오는 그 장면 그런 날씨 저도 좋아해서 분위기 있죠. 네, 그렇죠. 저도 좋아합니다. 네. 뭔가 운치가 있고 맑은 날은 맑은 날대로 좋고 사실 네, 이런 맞습니다. 날은 뭔가 좀 생각을 사색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네. 뭐 약간 느리게 살기 욜로 라이프 얘기하는데 오늘 이 책도 여러분에게 조금 한 번쯤은 내 존재 의미에 대해서 내 예, 삶에 맞습니다.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어떻게 네. 보면 조금 무게감 있는 소설이긴 하지만 한 번쯤은 읽어봐야 할 책이 네,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다. 우선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의 주제는 6월달이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책들을 주제로 뽑아주셨어요. 자, 오늘의 첫 책이 뭐죠? 오늘의 첫 책은 네. 숨막히는 미스터리 네. 노벨 문학상 후보작 아하. 전 세계 10개 국어로 번역된 김은국 작가의 1964년작 순교자를 읽어보겠습니다.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 그래도 좀 책 좀 읽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 그렇죠. 김은국 작가 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특이한 게 이 김은국 작가 조금 얘기해 보면 저도 좀 찾아보니까 영어로 처음에 써서 네. 미국 전역에서 히트를 쳐서 그게 우리나라도 한국어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좀 특이한 점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인데. 네. 네. 그 미국의 전역에 히트를 쳤다는 거 보면서 네. 제가 동물농장이 생각이 났어요. 왜 동물농장이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한 세 번째가 네 번째로 빨리 소개가 되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퍼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작품들이죠. 네, 세계적인 또 사람들이 좀 이슈로 인간상의 그 군상들을 좀 보여주고 네. 우리 인간의 그런 뭔가 깊이 있는 그런 내면을 좀 약간 건드려주는 네, 그런 맞습니다. 책이 아닌가 싶은데 우선 그리고 저희가 호국 보훈의 달에 소개한 만큼 이 한국 전쟁을 또 소재로 한 작품이거든요. 네.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작가가 한국 전쟁에 실제로 참전을 했어요. 네. 참전을 하고 거기서 모시는 장군이 너무 이 작가가 너무 훌륭해서 추천을 해서 미국 유학을 보내줬어요. 네네네. 그래서 미국에서 대학 다니고 석사하고 하면서 거기서 작품을 쓰게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보니까 정말 저도 그 작가 스토리를 보면서 영화 같은 스토리예요. 네, 우리 맞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네. 너 이런 실력에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20대에 보내줘서 거기서 이제 한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소설을 쓰게 되는데 이 책에 보니까 뭐 뉴욕타임스도 그렇고 뭐 20주간 베스트셀러에 계속 오르고 예, 그렇죠. 그만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선 이 책, 순교자, 슬슬 제목부터 뭔가 좀 종교적인 냄새가 난다 하셔서 좀 종교인이 아니신 분들은 꺼린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조금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게 네. 일단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네. 굉장히 뭔가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리를 주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를테면 인문주의자예요. 네. 근데 인문주의자들은 되게 무신론으로 갈 수도 있지만 네. 신앙에 대해서 계속 이제 무겁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놓지 않게 해주는 작품들이 있거든요. 네네. 순교자도 그 중 하나고 이제 파스칼 팡세라든지 이런 작품들 보면 그냥 신앙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거부할 수 없는 어떤 무게를 주는 작품이에요. 그래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순교자. 네. 한번 줄거리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6.25가 1950년에 네. 벌어졌잖아요. 1950년 10월을 둘째 주쯤에 네. 유엔군이 평양을 함락을 해요. 네. 그냥 함락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 정보부를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선전 활동을 하는 이제 음. 육군 정보부, 예, 거기서 벌어진 일인데, 신목사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네. 순교자가 12명의 순교자가 나오는데, 네. 그 생존자가 2명이 있어요. 음. 그래서, 다 순교를 했다면 모르겠지만, 예, 생존자와 순교자 사이에서 뭔가 그 순교자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선동을 하려는 사람과, 진짜 순교를 했냐, 음. 그거를 진실을 파악하려는 사람 간의 어떤 숨막히는 추격전이 그 미스테리 방법으로 적혀 있는데 이걸 좀 짧은 질문으로 요약하자면 진실은 최선일까? 이렇게 질문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진실을 알려고 많이 하는데, 그게 우리 삶에서 진실이 최선일까? 네, 아, 정말 궁극적인 우리 삶의 가치관이나 태도를 좀 건드려주는, 그런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 책의 순교자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순교자라는 게 이게 종교적으로 이제 그 신념을 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네, 뭐,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으신 분은 순국, 네, 뭐, 선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는 그 14명이 원래 이제 목사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공산당에 의해 납치가 됐는데 12명만 숨지고 2명은 생존자가 남게 됩니다. 네, 그게 이상하게 여긴 이제 국군들이 왜 그랬을까? 네, 그 진실들을 파헤쳐가는 그런 과정들을 그린 게 이 줄거리더라고요. 예, 네, 거기에 맞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이대휘. 그 네, 진실을 파헤쳐 나가고 또 신목사가 나오는데 그래요. 그러면은 등장 인물들을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주요 등장인물로는 네, 이 살아남은 네, 신목사라는 인물이 나오고 그리고 신목사의 진실을 쫓는 이대휘라는 사람이 나와요. 네, 네, 이대휘는 문화인류학 강사를 했다가 네, 나중에 육군에서 그걸 알게 돼가지고 전차부대에서 음, 정보부로 네, 발탁을 네,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어떤 치밀한 어떤 심리전을 볼 수 있는데 신목사는 진실의 보호자라고 여기서 별칭을 붙여요. 네. 그러니까 진실을 보호하는 사람이죠. 진실을 보호한다. 네. 네, 그 말이 약간 진실을 얘기 안 해준다? 진실을 약간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호라는 게. 네, 순교자가 이 네, 안에서 여러 층위로 쓰이는데 순교자를 보면서 신앙활동 열심히 하는 신도가 있고 음, 그리고 그 순교자를 그 활용해서 네, 그 주민들을 좀 포섭하고 네, 주민들을 좀 우리 편으로 끌이려는 어떤 이용하는 자들이 네, 있고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파악하려는 자들이 있고 그래서 순교자가 여러 층으로 활용이 되고 음, 여기서 소비가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박군과 박군의 아버지가 나와요. 음, 박군의 아버지는 가족도 버리고 오로지 신앙으로 가다가 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 12명의 순교자 안에 박군의 아버지가 아버지도 있는 거죠, 박 있거든요. 목사가.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최후에 대해서 좀 집착을 하는 박군은 이군의 동료예요. 네, 박군은 네, 역사학자고 역사학 그 강세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대립되는 인물이 그 고군목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목사였다가 네. 군목이라고 하면 군대 이제 가서 이제 그렇죠. 목사로 네, 그래서 부역하는. 신목사가 고군목을 굉장히 증오하거든요. 증오하고 미워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신목사가 지켜야 될 신도들을 고군목은 지키지 못하고 도망을 갔거든요. 근데 음, 사실 알고 보니까 장대령이라는 사람이 고군목을 이중 첩자로 첩자로. 이용했었던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장대령은 순교자를 이용하려는 사람이고 음, 고군목은 그 안에서 이 북한 지역의 이런 종교 탄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신념적으로 국군으로 편을 든 사람이고 네. 그렇죠. 신목사는 그 사람들을 어쨌든 어린 양들을 음, 목숨을 걸고 좀 보호해야 되겠다는 보호자 입장에서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인물들이 형성이 되고 나옵니다. 있습니다. 다양하게 이제 인물들이 나와서 이제 그런 미스테리한 정말 왜 북한 공산당들이 그 목사들을 죽였나? 근데 14명을 납치했는데 왜 2명을 살렸나? 뭐 이런 파헤치는 것들이 나오면서 유엔군과 또 우리나라 국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거를 선전 도구로 쓰는 거잖아요. 북한이 이렇게 좀 네. 야만적이다. 네. 이런 활동들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저도 이제 보면서
뭐가 진짜 진실이고 또 이 진실들을 알게 됐을 때 사람들의 과연 그 믿음이 또 이렇게 사라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저도 좀 헷갈리기도 하고 저도 사실 네. 종교인이지만 또 이 신의 존재나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이 책에서 건드렸거든요. 네. 네, 맞아요. 네네. 저도 종교에 대해서 대학에서 이제 공부하고 네. 어쨌든 인문학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 어떤 사회학자 중에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북한도 사실 그 주의를 가지고 종교를 좀 탄압하고 있는데 근데 인간의 본능 중에서 본성 중에서 종교적 본성은 버릴 수가 없는 거여서 네. 그렇게 종교를 탄압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지도자라든지 정치 권력이 하나의 또 종교가 돼버리는 그런 문제라서 네. 사실은 종교는 없어지지 않는 거죠. 네. 인간이 또 근본적으로 사실 힘들 때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리고 사실 또 그게 존재 이유가 되고 네. 희망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세는 너무 힘들지만 나중에 최후의 심판으로 진짜 권선징악 이렇게 사필기정이 되고 나는 다시 새롭게 뭔가 영생할 것이다. 뭐 그런 희망이 있어야 네, 우리가 또 신목사가 살 수가 있는 그 거잖아요. 이유 때문에 네. 진실을 보호한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진실이 밝혀지면 실망할까봐, 네, 그렇죠. 무너질까봐. 무너질까봐. 네. 네. 진실로 순교하신 분들이 아니라는 것들이 파헤쳐지면 안 되니까.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이 오늘 조금 어떻게 보면 묵직하고 깊이는 있지만 책이 추리소설이고 미스테리하기 때문에 아주 빨리빨리 재미있게 읽힌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만큼 또 노벨 문학상 또 우리나라로는 최초로 후보가 된 작가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오늘 호국보훈의 달 시리즈 처음으로 이 순교자 이 책을 추천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6.25라는 어떤 우리 국가의 국민들의 어떤 비참한 그런 네. 기억이 있잖아요. 벌써 올해가 70주년이에요. 네, 그렇죠. 그거를 제외하면 사실 이제 호국보훈과 약간 어쩌면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호국이란 게 무엇이고 애국이란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풍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신목사를 종교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당시 북한 지역에서 탄압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정신적 지도자로서 만약에 바라본다면 네. 결국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고 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결국 그 국민들을 사랑하고 지도한다는 말이니까 네네. 그것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고 21대 국회가 개원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국회의원도 그 고통받는 그런 어떤 국민들 네. 를 한 번만 더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호국이고 애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지난달 5월 30일 날 이제 21대 국회가 이제 개회를 시작했는데 사실 지금 여야 갈등이 아주 심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상임위 이제 때문에 계속 걸리고 네, 있죠.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진정으로 국민들을 사랑하는 게 또 그 실천이 무엇인지 나라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이 책을 통해서 종교를 떠나서 조금 여러 가지 좀 확대해서 네. 우리에게 조금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우리 오승주 작가의 또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럼 작가님은 이 책에서 어떤 장면이 좀 인상적이셨어요? 저는 그 구절이 있는데 12살짜리 소년이 나오거든요. 네. 12살짜리 소년이 그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 목사 같은 경우는 신목사는 그런 장면들을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죽고 하늘나라고 하면 거기도 혹시 내무서원들이 있나요? 자기 아버지가 내무서원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북한 보위부 요원들에게 네. 끌려가서 처형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년이 그걸 봤어요. 평생에 한으로 남고 얼마나 소년도 아프겠어요. 이제 그 뭐 영양실조 병으로 죽어가면서 끔찍하죠. 하늘나라엔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서 신목사도 진실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고 이 박목사라는 사람도 사실은 종교에 굉장히 빠져 있다고 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그 처형되기 직전에 난 기도할 수 없어라고 말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작품이 도스토옙스키를 많이 따랐다고 한 도스토옙스키도 역시 종교와 관련돼 있는데 종교를 믿기 위해서는 어떤 불신과 회의라는 어떤 터널을 뚫고 가야 진정한 믿음에 도달할 수 있는데 그 메시지를 잘 전달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신앙이라는 게 절대적인 믿음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인간이란 참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순간순간 자꾸 이렇게 맞나? 약간
이런 불신의 감정들이 네, 그쵸. 불쑥불쑥 나오기도 예, 하죠. 극한 상황에서는 더 심하죠. 더 심각하죠. 정말 과연 신이 있는가? 뭐 이런 질문들. 이 소설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네, 실제로 종교인들이 또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책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호국보훈의 달에 던져주는 시사점이라고 한다면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그 제주 사회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 4.3 특별법 개정안이 이제 20대 국회에서 좌절되고 21대 국회로 다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게 제주도만의 법이 아니라 전 국민의 이제 우리 국가의 법이라면 좀 이제 헤아리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좀 헤아릴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가장 큰 쟁점이 이제 서북청년단에 대한 부분인데 네. 이게 이 북한 지역에는 종교 평양 부흥회라고 이게 사실 우리 기독교가 평양에서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밑으로 내려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영락교회에서 서북청년단도 조직했는데 근데 우리는 그 당하고 그리고 가슴 아프게 학살당한 부분만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왜 제주도로 내려오게 됐는지 북한에서 어떻게 이제 순교자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그분들도 어떤 비참한 고통과 학살의 피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니까 결국 서로가 피해자들이라는 사실 이런 음. 부분들이 좀 주목과 관심의 대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또 오순두 작가가 또 시사점을 제안해 주셨고요. 그러면 호국보훈의 달 오늘 첫 번째 책으로 오늘은 김은국 작가의 순교자 여러분과 함께 읽어봤습니다. 여러분께 그 추천을 해드리겠고요. 다음 주 책은 어떤 책 저희가 한번 네. 알아볼까요? 다음 주 책은 그 스페인에서 내전이 벌어지는데 그 플랑코 장군이라고 그 독재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독재자가 있는데 네. 그 독재자가 스페인을 이제 파시즘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저항했던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이렇게 그걸 저항군으로 오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다룬 카탈로니아 찬가라는 작품을 한번 읽어보겠는데 네. 조지 오웰이라는 작가가 쓴 동물농장으로 유명한 조지 오웰의 네. 카탈로니아 찬가인데 이 작품이 동물농장의 어떤 주석서처럼 음. 동물농장을 아주 잘 해설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요. 전 세계인들의 뜻있는 사람들이 이런 파시즘을 막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싸웠던 네. 그런 기록이다라고 하셨어요. 네. 조지 오웰의 카탈로니아 찬가. 네. 다음 주에 책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6월 호국보훈의 달 시리즈 첫 번째 책 함께 했어요. 오늘 문학욕심꾼 오승주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